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강의는 지금 독자분들이 요청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분들 요청한 강의 중에서 오늘은 등산복 후드 뒤통수에 끈이 있는 패턴을 알려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또 그리고 다운 점퍼, 오리털 다운 점퍼에 대한 패턴을 인터넷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좀 알려달라 이런 분이 계셨고요. 또 나그랑 패턴이 나그랑 라인이 없이 무가 있는 그런 패턴 알려달라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할 예정입니다. 오늘 등산복 후드에 관한 패턴은 지금 오늘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등산복 후드에 대한 패턴을 하기 전에 등산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패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참 등산복이 우리나라에 붐을 이룰 때 전문 등산복에 관한 패턴입니다. 그것이 전문 등산복 패턴을 그때 썼던 패턴을 그대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등산복 패턴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한 세트를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루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오늘 강의는 패턴 자체를 뜬다기보다는 패턴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고자 합니다. 일단 등산복은 무엇이냐? 아웃도어 중의 일종입니다. 아웃도어에는 등산복, 낚시복, 탐사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웃도어의 대표적인 것이 등산복이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이 또 등산복일 수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등산복이 아주 붐을 이뤘던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럼 등산복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산에 가서 입는 옷이죠. 산에 갈 때 입는 옷. 그럼 산이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가 이 문화의 바깥에 있는 그런 문명의 바깥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웃도어입니다. 인도가 아닌 아웃도어다. 이런 소리죠. 문명의 바깥. 즉 문명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집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집 바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산에서 보면은 갑자기 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산을 오르다 보면은 힘이 들어서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은 몇 가지 꼭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등산복은 일반 패션 제품과는 좀 다른 점이 패션 제품은 유행과 멋을 치중합니다. 하지만 등산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옷이 가장 중요한 등산복, 즉 아웃도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산복을 만들려면 우선 사람의 운동 반경하고 산악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등산복은 상의의 경우에는 배낭을 민 채로 팔을 들어서 움직일 때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옷보다 등산복은 소매산을 높이 두죠. 제 강의에서 계속 가끔 설명을 하지만은 정장의 경우에는 아몰의 3분의 1을 소매산 높이를 둔다. 캐주얼은 아몰의 4분의 1을 소매산 높이에 둔다. 그리고 스포츠에는
5분의 1이다. 등산복 중에서 특히 액티브한 등산복은 6분의 1까지도 준다. 아니면 소매산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산 자체가 얕아서 소매를 활동을 제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의 경우는 다리를 올려서 최소한 80cm 정도는 다리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든지 아니면 바위를 오를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지 등산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내로 생각한다면은 책상 높이에다 다리를 올릴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지 등산복이라 할 수 있고, 상의의 경우는 배낭을 민 채로 지하철 손잡이를 잡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등산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동성에 관해서는. 두 번째, 등산복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등산복은 레이어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속에 내복이나 이 파운데이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옷을 덧입고 그래서 1차 레이어, 2차 레이어, 3차 레이어 식으로 계속해서 옷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등산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등산을 하게 되면은 힘들면은 땀이 나니까 옷을 오히려 벗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멈추게 되면은 시원해서 오히려 거기서 옷을 벗게 되는데 벗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오히려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는 오히려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옷을 입어서 체온을 보존해 줘야 되고, 산을 올라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땀이 나기 때문에 그 땀을 잘 배출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등산복에서는 통풍구를 충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라든지 또는 옆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풍구를 만들어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유사시에는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체온을 보존하는 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울 때 티셔츠 하나를 더 입는 것보다는 머리에 두건 하나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따뜻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추울 때는. 또 반대로 더울 때는 머리가 시원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시원한 것입니다. 몸보다는 머리가 항상 기온에 민감하게 한 것이죠. 제 후드의 경우에도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후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등산복 후드는 끈이 앞면에 이 얼굴 쪽에서 앞면 쪽에 끈이 하나 들어가서 얼굴을 조일 수 있게끔 되는 끈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런 끈이 있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뒤통수에 있는 끈보다는 얼굴 쪽을 가리는 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드를 쓸 때, 등산복에 달려있는 후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맨 얼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두건이나 모자를 쓰고서 후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볼 때 후드의 높이는 36cm에서 38cm 정도에서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높이는. 그 다음에 이
후두폭은 25cm에서 27c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충분히 얼굴 감싸서 특히 겨울 등산복 같은 경우는 후드 폭이 충분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드 폭이 충분히 넓어야 되고, 후드 폭이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후드 폭이 넓게 되면은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후드 폭이 넓게 되면 좌우의 시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야가 필요할 때 이 끈을 당겨서 시야를 확보해주는 그러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끈의 위치는 눈높이 위치에 끈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눈높이 위치에 가서 이 끈을 약간 당겨줌으로써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끈은 바람이 얼굴을 딱 감싸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람이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패턴을 보겠습니다. 패턴을 직접 뜬다기보다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패턴을 하나하나 제작하기보다는 설명을 갖다가 충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 여기 지퍼 달리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패턴은 이렇게 됐지만 원단은 어떻게 자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양쪽 얼굴 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머리 위에 정수리 부분이죠. 이렇게 돼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후드 뒤중심이죠. 이렇게 뒤중심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뒤통수에 가는 끈은 어디에 달리냐, 이 눈높이 쪽에서부터 와서 여기다가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터널을 만들어서 뒤중심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끈이 여기서부터 여기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고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요것을 이렇게 당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겼을 때 이것이 꼭지가 덜렁덜렁 움직이면은 나무가지 같은 데 걸쳐서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고리가 나오지 않도록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당겼을 때 고리가 바깥으로 안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겼을 때 고리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나와 있는 것을 착용자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것이 나무가지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걸리면은 행동에 방해를 받다 보면은 넘어지거나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대 중요한 건 끈이 바깥으로 대롱대롱 나오면 안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등산복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이 터널 끈을 넣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터널이 하나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뒤통수 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앞 얼굴 쪽에 있는 끈,
얼굴 쪽에 있는 끈은 여기에 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돼서 터널이 안에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끈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장치가 되도록 합니다. 역시도 이것도 끈이 옷 바깥으로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옷 속에만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감이고, 이 부분은 안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겉감이에요. 그래서 후드 앞에는 안감 쪽에서 끈이 달려서 내려온다. 그리고 실제로 원단은 이것은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안감 쪽을 쓰겠지만은 요것은 겉감 원단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복에서는 이 밑에 이 밑단에도 꼭 끈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유사시에 끈을 딱 묶을 수 있도록 해서 등산복에서는 옷이 거치에 이렇게 걸린다든지 아니면 끈이 걸린다 바깥에 나와 있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옷이 거기에 걸쳐 가지고서 사고가 생기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패턴을 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흔히들 이제 벤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풍구 벤틀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옆선에서부터 소매 옆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판 옆선까지 이 옆선 쪽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참 산에 올라갈 때 땀이 막 나고 그러면은 옷을 벗고 어쩌고 하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열어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잠글 수 있도록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벤틀레이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등산복에서 중요한 것은 주머니. 이 등산복은 모든 주머니에는 무조건 지퍼가 들어가야 됩니다. 등산복 포켓은 무조건 잠금 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퍼가 됐던 단추가 됐던 해서 왜냐면 열악한 환경에 가기 때문에 몸을 구부린다든지 또 눕는다든지 또 거꾸로 매달리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머니 속에 있는 중요한 물품들이 빠져나가면은 신경 쓰여서 그 신경이 쓰이면서 사고를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등산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을 위한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람이나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매 같은 경우도 단순히 소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매단을 만들어서 바람막이를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소매단이 있는 상태에서 속에 바람막이를 달아주고 시보리로 소매단을 만들어서 소매 속으로 불필요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죠. 몸판에다가도 몸판도 이 옷은 그렇게 안 됐는데 등산복에서는 이 몸판도 중간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 다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쪽에다가 허리 쪽이나 허리 하단 쪽에 이 바람막이를 달아서 끈을 당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등산복 하단 부분에 그래서 기장이 긴 경우에는 이 중간에 바람막이를 다 달아주고 기장이 짧은 경우에는 이 기장선에다가 끈을 달아줍니다. 그것이 등산복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퍼는 모든 포켓 지퍼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들은 등산복에서 거의 다 한 것 같았네요. 예, 아까 소매산 충분히 더 조금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이 어깨 각도 이거 지금 나그랑 패턴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 안 해드렸는데 이 우리가 보통 어깨선 이 어깨 각도 쓰죠. 이 어깨 각도도 보통 옷보다는 등산복은 어깨 각도도 더 들어주게 됩니다. 보통 어깨 각도 이 정도 각도지만은 등산복에서는 이 어깨 각도도 충분히 들어줘야지만이 활동할 때 편하고 그 다음에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아주 유의해서 제작하는 것이 등산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